이거 98쪽에 3-1번인데 우선 둔각이든 예각이든 이 세 변이 만나가지고 삼각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무조건 x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들어가야 될까요? 그냥 삼각형 자체가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 x가 너무 짧아도 안 되고 너무 길어도 안 되잖아. 네. 그지? 아무리 짧아도 얼마보단 길어야 될까? 그럼 1이면 될까? 1이면 안 되지, 그치? 아무리 짧아도요, x를 제외한 이 나머지 두 수의 차보다는 커야 돼요. 2보다는 커야 되고, 아무리 길어도, 그치, 합보다는 작아야 돼. 16 사이에 들어와야 돼. 이게 기본적으로 그냥 삼각형이 성립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둔각을 만든다라고 했잖아. 둔각. 근데 이 둔각도요, 두 종류가 있어요. 가장 긴 변이 9cm짜리 둔각삼각형이 만들어질 수 있고, 두 번째는 가장 긴 변이 x인 둔각삼각형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쵸? 첫 번째 경우는 9가 가장 긴 변이라면 이게 성립해야 되지. 9제곱이 7제곱 더하기 x제곱보다 커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9, 9, 81, 77, 49 넘어가면은 32인가요? 32. 32보다는 x제곱이 작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이제 우리는 루트를 배웠으니까 이거는 4루트 2보다 작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가 가장 긴 변이라면 x제곱이 7제곱 플러스 9제곱보다는 더 커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7제곱 49에다가 81 더하면은 130인가요? 그러면은 x는 루트 130보다는 큰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확한 범위를 구하면 이렇게 돼요. 2가 있고 16이 있어가지고 일단 요 범위 안으로 들어와야지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 둔각삼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4루트 2, 4루트 2가 요쯤에 있을 거고, 4루트 2보다 x가 작거나 여기서 요렇게 가거나, 요렇게 가거나, 아니면 루트 130, 얘보다 작죠. 루트 130, 루트 130보다 크거나, 그래서 요렇게 돼가지고 둔각이 되는 범위는 여기 또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수준에서는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풀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숫자를 집어 넣어가지고 판단을 해보는 거지만, 이제 정확한 범위를 찾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범위에 들어가는 것을 골라야 되는 거니까 일단 3번이 1번이 되겠죠. 요 사이에 들어가겠지, 그지? 그 다음에 4도 들어가나? 그죠? 자, 8이면은 얘보다는 크죠? 얘가 루트 32니까 8, 64니까 요 사이에 들어가죠. 8은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탈락이고, 15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가나? 15? 아, 될 수 없는 거 고르는구나. 그죠? 그러니까 15도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얘 되고, 얘 안 되고, 얘 되고, 얘가 안 되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될 수 없는 것은 요렇게 두 개가 된다. 네. 정확한 범위는 요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101쪽에 몇 번이라고? 시원이 3-1? 네. CF의 길이를 구해라. 여기가 10, 여기가 6이네요? 그죠? 정사각형이니까 여기는 2네요? 그지? 3대1 비율이죠? 3대1 비율.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지금 8. 그러니까 요게 8이니까 요거는 그것의 3분의 1이겠지? 3분의 8. 저 C2의 길이를 구한 것 같아요. 아, 2라고 썼어? 서연이도 이거 했어? 1-1. 넌 1-1이었어? 1-1은 뭔가요? A2의 길이를 구해라. A2의 길이. 자, 일단 17이 접어져서 여기로 가겠죠? 여기가 17이고 8대 15 대 17 이용하면 여기가 15니까 여기가 2겠죠. 그죠? 그 상황에서 내가 A2를 찾고 싶으니까 요것을 X라고 잡으면 그 밑에는 8-X겠지. 8-X가 접어져서 여기로 가잖아. 이렇게 되잖아. 아이고. 8-X. 그럼 이 조그만한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돌리면 되는 거니까 8-x를 제곱한 것이 2제곱 더하기 x제곱이랑 같다. 이거 풀면 나오겠죠.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102부터 105까지는 다음 시간에 풀 거니까 애껴 두시고 106쪽으로 갈게요. 106쪽. 자, 106쪽. 여기까지는 숙제가 아니었나? 네, 106쪽. 네. 봅시다. 한 문제씩 좀 볼까요?
요거 풀어온 다음에 하자. 내가 다 풀어주면 재미없으니까 풀어온 다음에 하고 한 문제만 풀고 갈까요? 4번만 풀고 하자. 4번만. 나머지 여러분들이 풀어오고 모르는 거 있으면 한번 해보고. 자, 4번은 뭔가 이 그림을 봤을 때 느낌이 비슷한 게 있죠. 우리 저번 시간 했던 것 중에 이름이 있었어. 고길동. 닮아. 고길동 말고 근데 원래 진짜 이름 뭐예요? 히포크라테스의 원의 넓이 뭐 이런 제목이 있어요. 예. 뭐 이름은 몰라도 돼. 어쨌거나 그 내용은 알잖아, 그치? 그 가르마 모양이 이 S1이랑 S2랑 요 S3의 넓이가 같다라는 성질에 의해서 요 삼각형의 넓이랑 같아지는 뭐 그런 거였는데 뭐 그 히포크라테스의 원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S1과 S2를 더한 게 S3랑 같다라는 그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인데 같은 세 개의 원이 반원이 붙어 있는데 반원을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붙여 놓은 겁니다. 똑같은 반원들인데. 그지? 지금 여기다가 요 각각에다가 전부 다 이름을 좀 붙일게요. 요거를 뭐 S1이라고 하고 요걸 S2라고 하고 요걸 S3라고 하고 요걸 S4 그리고 제일 작은 거를 S5라고 할게요. 이렇게 했을 때 자, 잘 보세요. 지금 요 반원이 가장 큰 반원이죠. 요 반원. 그죠? 얘가 그러니까 여기서 얘랑 같은 거 아니야? 이걸 그냥 뒤집어 붙여놓은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 가장 큰 반원의 넓이는 지금 뭐가 들어가 있냐면 16도 들어가 있고 7도 들어가 있고 S2하고 S3하고 S4하고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 가장 큰 반원에. 그죠? 자, 그 다음에 중간 반원. 중간 반원이 지금 요거죠. 요게 중간 반원인데 이게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지, 그치? 여기에 해당되는 거. 중간 반원에 들어가 있는 애들을 보니까 지금 S1, S2, S3 요게 지금 중간 반원이죠. 그죠? 가장 작은 반원이 이제 요 친구지. 요 친구인데 얘가 이 그림에서 봤을 때는 여기에 해당되는 친구죠. 그죠? 그럼 거기에 해당되어 있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는 뭐니? S3하고 S4하고 그리고 S5하고 7 이렇게 7은 아니구나. 여기 셋이 들어가 있나? 그죠? 그럼 결국은 요 놈은 얘 더하기 얘하고 같은 거잖아. 그죠? 자, 날려 이제 그러면 2, 3, 4, 2, 3, 4 날려. 그러면 얘 더하기 얘가 23인 건데 이 셋을 지금 딱 보면 얘네가 바로 색칠된 애들이죠. 그죠? 답이 그냥 얼마인 거야? 23이 되는 거야. 그치?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다. 나머지 문제들은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요. 우리는 이제 확률로 가겠습니다. 즐거운 확률. 학교에서 지금 확률 배우고 있는 사람 누구니? 저요. 잘 하고 있어? 네. 다음 주 수요일 날 뭐 수행평가 본다며? 아마도. 자, 경우의 수 보겠습니다. 경우의 수. 뭐 경우의 수라는 건 일단 사건을 정의해야 돼요. 사건은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의 결과. 아주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건이 주사위를 던진다. 동전을 던진다. 뭐 이딴 게 사건이죠. 그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주사위를 던진다만 하면 그건 사건이 아니야.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가 나온다. 여기까지 말해줘야 사건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의 결과라고 했죠. 그죠? 결과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야 그걸 우리가 사건이라고 하고 그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 그 가지수를 우리가 경우의 수라고 부르죠. 그래서 홀수의 눈이 나온다 라는 사건에서는 경우의 수가 3개가 되는 거고 2의 약수의 눈이 나온다 해서는 경우의 수가 2개가 되는 거고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자, 초반부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자,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그 다음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 요것을 잘 구분해 가지고 잘 계산해 주는 건데 A 또는 B가 일어난다라는 말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순간을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찬호가 옷장을 열어봤더니 옷장에 옷이 세 벌이 있어요. 상의가 세 벌은 너무한가? 상의가 세 벌 있고요. 하의가 두 벌 있어요. 근데 찬호가 그날은 별로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난 오늘 상의와 하의 중에 하나만 입고 싶어. 동시에 입지 않고 나 하나만 입을 거야. 자, 이랬을 때는 상의를 고르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있고 하의를 고르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 있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중에 하나만 입겠다. 그러면 그날 찬호가 선택할 수 있는 코디는 몇 가지인 거야? 5가지인 거야. 5가지. 그쵸? 더하게 되는 거죠. 그쵸?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 합의 법칙 이렇게 말하는데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덧셈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가 덧셈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은 이제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오늘 상의도 하나 입고 하의도 하나 입어야지. 그러면 그때는 이제 상의 중에서 하나를 고르고 또 동시에 하의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거니까 이때는 곱해서 6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경우에 더하는 거고요. 동시에 일어날 수 있을 때는 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09쪽의 문제를 볼게요. 109쪽에 1번 문제를 보시면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적힌 10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는데 소수. 서연아, 소수가 뭐지? 잠깐만요. 약수가 자기 자신과 다른 한수인 두 개. 그 다른 한 수가 누굴까? 1. 1. 그치? 그래서 자, 우리가 자연수를 구분할 때요. 1과 소수와 그리고 뭘로 구분하면 되죠? 합성수. 그치? 1이라는 숫자는 자연수 중에서 유일하게 얘는 약수가 한 개뿐인 수. 1밖에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소수는 약수가 몇 개? 약수가 2개. 그치? 그냥 그렇게 기억하는 게 제일 간단하죠. 깔끔하죠. 그래서 약수 2개인데 그 약수 2개는 늘 하나는 1이고 하나는 자기 자신이고, 그다음에 합성수는 이제 약수가 2도 여러 개잖아. 3개 이상이라고. 3개 이상. 그치? 자,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 중에 지금 우리는 소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인데요. 자, 그럼 소수를 좀 써볼까? 1부터 10 중에 소수. 2, 3, 5, 7, 10까지. 2, 3, 5, 7. 그치? 그러면은 10장 중에서 소수가 적힌 게 4장이니까 당연히 경우의 수는 몇이에요? 4가 되는 겁니다. 자, 내려가서 2번은 A, B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죠. 그죠? 동시에 던졌어요. 그때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 것 같아?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 36가지지. 그치? 그래서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진다.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상황이잖아. 이 상황에서는 늘 머릿속에 자, 여기 1에서부터 6까지 6칸, 여기 1에서부터 6까지 6칸 해가지고 여기에 그러면은 36칸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뭐 1,1부터 해가지고 6,6까지 이 36가지 경우의 수를 머릿속에 그려놓고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원하는 건 나오는 두 눈의 수의 곱이 25 이상인 경우의 수 그랬죠. 25 이상인 경우의 수. 그럼 여기다 곱을 좀 써볼까요? 곱을 써보면, 자, 곱을 쓴다. 곱을 쓰면 가장 큰 6 곱하기 6이 36이겠죠. 요 바로 옆에는 몇일까? 30. 그치? 6하고 5가 곱해질 테니까 30. 그럼 여기도 그대로 대칭으로 30이겠죠. 자, 여기가 이제 5 곱하기 5니까 얼마야? 25겠지. 그지?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24겠고 이쪽은 24겠죠. 그럼 이제 이 앞으로 나오는 숫자들은 전부 얘네들보단 작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25 이상인 경우의 수는 지금 몇 개 보여? 3개? 4개라고 봐야지. 아까 전체 경우의 수가 몇이라고 그랬죠? 36이라고 그랬죠. 그 36 속에는 자, 여기 있는 이 30은 얘가 6이고 얘가 5인 거지. 그치? 여기 있는 30은 얘가 6이고 얘가 5인 거죠. 그럼 서로 다른 주사위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경우로 넣어주는 게 맞죠. 네. 36가지 안에 각각 따로따로 들어가 있잖아. 그럼 각각 세주는 거야.
2번이 되겠고, 자 내려가서 3번은요. 지현이는 500원짜리 동전 6개와 100원짜리 동전 15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동전으로 3,000원짜리 양말 한 켤레를 사려고 하는데 양말 값을 지불하는 경우의 수는 그랬어요. 가장 상식적으로 낸다면 얼마를 낼까요? 500원짜리하고 100원짜리가 있는데 500원짜리는 6개까지 사용할 수가 있고 100원짜리는 15개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가장 간단하게 낸다면 그냥 이거 6개 내버리고 이거 빵개 내버리면 끝이죠. 네, 근데 이제 500원짜리 하나 줄이면 100원짜리를 몇 개 써야 돼? 5개 써야지. 500원짜리 하나 줄였으니까. 그죠? 3,000원을 맞춰야 되는 거니까. 그럼 500원짜리를 2개 줄여가지고 500원짜리를 4개만 내면 100원짜리를 10개 내야 되겠죠? 네, 500원짜리를 3개 낸다면 100원짜리를 다 써야 되겠는 거지. 근데 더 이상 500원짜리를 줄일 수가 없으니까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다? 4가지다. 2번. 자 넘어가서 110쪽은 경준이네 집에서 학교까지 한 번에 가는 버스 노선이 7가지, 지하철 노선이 2가지가 있는데 경준이가 집에서 학교까지 버스 또는 지하철을 타고 한 번에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랬잖아요. 그러면 경준이 입장에서는 내가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가는데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동시에 탈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아침에 딱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내가 버스를 탈 거냐 지하철을 탈 거냐.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때는 확실하게 7과 2를 어떻게 해야 돼? 더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9가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판단만 헷갈리지 않으면 돼. 더할 때와 곱할 때. 자 5번은 1부터 16까지 자연수가 적힌 16개의 공이 있는데 한 개를 꺼낼 때 공에 적힌 수가 4의 배수 또는 7의 배수인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랬죠. 자 4의 배수 한번 써볼까? 4의 배수 그치 16까지니까 4, 8, 12, 16이고요. 그 다음에 7의 배수 7의 배수는 어때요? 7하고 14 둘밖에 없죠. 그리고 4, 8, 12, 16과 7하고 14에는 겹치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우리는 그대로 여기 4가지와 여기 2가지를 뭐 해주면 될까? 더해줘야 되겠지. 그치? 이것도 역시 뭐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고 봐야 되겠지. 7의 배수이거나 또는 4의 배수인 거니까 더해가지고 경우의 수는 6가지다. 이게 답일 거고. 자 내려가서 6번은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가 2 이하이거나 3의 배수인 경우의 수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2 이하 2 이하는 뭐가 있어요? 오케이 3의 배수는 36 답은 뭐야? 2번 그쵸? 너무 쉽지 않나? 자 111쪽으로 가서 혜진이는 5가지 종류의 셔츠와 3가지 종류의 바지를 갖고 있어요. 얘는 좀 기분이 좋았나 보네. 그래가지고 셔츠와 바지를 각각 하나씩 택하여 짝지어 입는다. 그러면 정상적인 애니까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15가지. 그렇죠. 그냥 곱하는 거죠. 동시에 고르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8번을 보시면 도서관과 편의점과 지영이네 집 사이의 길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이때 지영이가 도서관에서 출발해가지고 편의점에 들렀다가 집으로 간대요. 그러면 일단 도서관에서 편의점까지 가는 방법이 4가지가 있겠고 편의점에서 지영이네 집까지 가는 방법이 2가지가 있잖아. 그러면 답은 6 아니면 8일 텐데 6일까요? 8일까요? 서연이 어떻게 생각해? 찬호 어떻게 생각해? 자 8이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순간에 이제 갑자기 분명히 잘 풀던 건데 어느 순간 갑자기 헷갈릴 때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배운단 말이야. 동시에 일어날 수 있으면 곱해라 이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 아니 도서관부터 편의점까지 가는 거랑 편의점부터 지영이네 집까지 가는 거는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지 않나? 도서관부터 편의점까지 먼저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 수 있다. 그래서 갑자기 막 당연히 곱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여기서 말하는 동시에라는 이 표현은요, 시간상으로 동시에가 아니에요. 시간상으로 동시에가 아니고 이건 어떤 뜻이냐면 한 번의 시행 중에 같이 일어날 수 있나? 같이 일어날 수 있으면 동시에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도서관에서 출발해가지고 편의점을 거쳐서 지영이네 집까지 가는 게 어떤 한 번의 그 코스잖아, 그치? 그 코스 안에서 나는 요 네 갈래 길 중에서도 하나를 선택을 해줘야 되고 또 이 두 갈래 중에서도 하나를 선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곱하는 게 맞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곱해서 답은 4번이 되겠고, 자, 내려가서 9번 문제 보면, 자, 서로 다른 동전 3개와 주사위 1개를 동시에 던질 때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 서연아, 몇 가지일까? 아까 우리 주사위 2개를, 서로 다른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지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였죠? 36가지였죠. 그 36이 어떻게 나온 거야? 그냥 주사위 하나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그 6가지와 또 하나 던졌을 때 나오는 6가지를 곱한 거죠. 그럼 지금도 어떻게 해야 돼서 나? 뭐뭐뭐뭐를 곱해버리면 돼요. 동전 앞뒤가 2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6 하면 되는 거죠. 예. 오케이? 그치? 이거는 뭐 개수를 아무리 늘려도 그냥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서로 다른 동전 3개와 주사위 3개를 동시에 던진다.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한 다음에 6을 3번 곱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치? 싹 다 동시에 던지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5번이 되겠다.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동전 3개를 던질 때 방금 우리가 요것만 생각했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죠? 8가지잖아. 그 8가지를 다 쓸 수 있겠니? 그 8가지를 다 써볼 수 있을까요? 적어볼 수 있을까? 자, 앞면을 H, 뒷면을 T라고 했을 때, 자, 서로 다른 동전 3개를 던졌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를 쭉 써본다면, HTT 일단 우리 좀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쓰자. HHH부터 쓸게요. T를 하나씩 늘리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HT 그치, HTT 이렇게 순서도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 게 서로 다른 동전이기 때문에 어떤 놈이 뒷면이냐 이것까지 따지면서 경우를 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올 거고, 이렇게 나올 거고, 이렇게 나올 거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몇 가지예요? 8가지죠. 그쵸? 자, 그 8가지 경우 중에 이렇게 써보면은 이런 것도 보이지. 8가지 중에서 전부 다 앞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뿐이야? 한 가지뿐. 전부 다 뒷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도 한 가지뿐. 근데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 서로 다른 동전을 3개를 던졌는데 앞면이 한 개만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그치. 그러면 이제 앞면이 하나면 요렇게 이 3가지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아까 전에 주사위 2개 던졌을 때 6 곱하기 6짜리 표를 상상하라 그랬잖아. 그런 것처럼 동전을 던졌을 때도 그때 벌어지는 상황들을 이렇게 딱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어떤 질문이든지 대답하기가 편해집니다. 그쵸? 이렇게. 혹은 동전이 4개로 늘어나도 쓸 수 있겠죠. 동전이 4개면 전체가 몇 가지야? 동전이 4개면 16가지죠. 2의 4제곱 16가지. 그것도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됩니다. 그죠? 자, 넘어가서 112쪽에 보면 이제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라고 했죠. 자, 이거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가면 쓰게 됩니다. 쓰게 되는 용어니까. 자, 이런 걸 이렇게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지? 세워. 순. 맞아요. 순열. 이거 오늘 이것만
다 몇 번을 듣고 왔어요. 아, 그랬어? 순서대로 나열 뭐 이런 거죠. 순서대로 나열, 순열 해가지고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따지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 베이스가 되는 내용입니다. 순열. 자, 그래서 n명의 사람들을 일렬로 줄 세운다. 그럼 n명이라 그러면 어려우니까 뭐 5명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5명이 있는데 5명을 일렬로 줄 세운다. 그러면 이렇게 접근하면 되죠. 5명을 줄 세울 거니까 5자리를 깔아놓고 한 명씩 갖다가 데려다 놓는 거야. 그럼 이 자리에다가 한 명을 데려다 놓을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는 이제 첫 번째 자리잖아요. 여기다가 데려다 놓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지? 5명이죠. 5명 중에 한 명을 골라서 일단 데려다 놓는 거죠. 여기에 뭐 A라는 사람을 데려다 놨어. 그럼 이 자리에다가 데려다 놓을 때는 4명. 여기 줄어들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칸으로 갈 때마다 내가 고를 수 있는 사람 수가 점점 줄어드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5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5, 4, 3, 2, 1의 곱인 120이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순열이에요. 그리고 이런 걸 우리가 편의상 편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호로 이렇게도 써요. 팩토리얼이라고 읽죠. 느낌표. 5 팩토리얼 하면 5부터 시작해가지고 1까지 계속 곱하라는 겁니다. 5 팩토리얼. 그래서 5명을 일렬로 줄 세우는 경우의 수가 5 팩토리얼이야. 그런데 상황에 따라 이럴 때 있어요. 사람은 5명이 있는데 내가 5명 중에서 3명만 줄을 세우고 싶어. 5명이 있는데 그 중에 딱 3명만 골라서 줄을 세우고 싶어. 서연아, 이럴 땐 어떻게 하래? 5, 4, 3, 맞아요. 그러니까 5명이 있는데 3명만 세울 거니까 처음에 자리를 깔아놓을 때 몇 자리만 깔고 시작해? 3자리만 깔아놓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뒤에가 날아가겠죠.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날아가면서 자, 5명 중에 3명만 뽑을 거라면 5부터 시작하는 건 똑같은데 숫자를 3개만 곱해야 되는 거죠. 5, 4, 3 그래가지고 60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이해가 됐다면 몇 명 중에 몇 명을 줄 세우는 거 다 할 수 있죠. 만약에 뭐 7명이 있는데 7명 중에 2명만 줄 세운다. 어떻게 해야 돼? 7 곱하기 6 거기서 끝내면 되는 거죠. 그치? 찬호, 그러면 6명이 있는데 6명 중에 4명을 줄 세운다. 어떻게 해야 돼? 계산하지 마. 왜 계산해? 그냥 몇 곱하기 이렇게 대답해봐. 어? 6명 중에 4명을 줄 세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치? 6부터 시작해서 4개의 숫자를 곱한다. 맞죠? 네, 그렇게 하면 되겠고. 자, 그게 순열이고요. 내려가서 이웃하여 일렬로 세운다. 그러니까 줄을 세우는데 여기다 이제 조건을 엄청 갖다 붙여요. 근데 그 가장 많이 붙이는 조건이 이웃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웃하게 하겠다. 뭐 예를 들면 뭐 10명의 사람들을 줄을 세우는데 10명의 사람들을 일렬로 세우는데 이 10명의 사람 중에 채원이하고 서연이하고 찬호가 포함이 되어 있어. 10명 중에. 근데 이 3명이 꼭 같이 쓰고 싶대. 굳이 셋이 또 붙어서 쓰고 싶대. 그럼 이 3명을 이제 이웃하게 줄 세운다 이렇게 말하죠. 이웃하게 줄 세운다는 건 얘네 셋이 붙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일단 이 3명을 묶어. 밧줄로 꽁꽁 묶어. 한 명처럼 생각해. 그러면 전체 이제 10명이었는데 이 중에 이렇게 3명이 묶여버렸죠. 그죠? 그럼 전체가 몇 명이 된 거예요? 8명이 된 거예요. 그죠? 3명이 묶여서 1명이 돼버린 거니까 하나, 둘, 셋 하고 5명 해가지고 8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8명을 일단 일렬로 줄을 세워야 되는 거니까 8 팩토리얼이죠. 8, 7, 6, 5, 4, 3, 2, 1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요 3명이 이제 붙어있긴 붙어있는데 붙어있는 와중에도 자기들끼리 자리는 정할 수 있잖아. 그치? 누가 먼저 서느냐 이 셋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섞을 수 있잖아. 그래서 그 3명이 줄 세우는 방법, 3명의 자리를 정하는 방법이 3 팩토리얼. 그래서 얘네 둘을 곱하면 그게 이웃하게 줄 세우는 방법이 되는 거죠. 설명 끝. 자, 1번을 보시면 서로 다른 7곡의 노래 중에서 2곡을 골라 듣는 순서를 정한다. 서연아, 답은 몇 번? 3번.
자, 내려가서 5명의 학생이 이어달리기를 하는데 B가 맨 마지막에 뛰기로 했어요. 이미 어떤 사실이 정해져 버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경우의 수를 따질 필요가 없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도 자 5명이 뛸 거니까 5자리를 깔았는데 이 5자리 중에 맨 뒷자리는 이미 어때? B로 결정이 끝나버린 거야, 그쵸? 결정이 끝나버린 거니까 나는 그 앞에 있는 4자리에다가 B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의 학생들을 세우면 되는 거죠. 뭐겠어? 4팩토리얼이니까 24가 되겠죠. 24.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미 정해진 사실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거 제외하고 나머지 순서를 정하시면 됩니다. 자, 3번. 남자 둘과 여자 셋을 일렬로 세우는데 여학생 3명이 이웃한대요. 그러면 여학생 3명을 또 어떻게 해? 묶어. 밧줄로 묶어. 그러면은 몇 명 세우는 거죠? 3명을 세우는 거네. 3팩토리얼이죠. 그 다음에 묶여져 있는 애들끼리 또 자리 바꾸는 것도 이것도 어때? 이것도 3팩토리얼이죠. 그럼 3팩과 3팩을 곱하는 거니까 36이 되겠네요. 그죠? 아우, 너무 쉬운데? 넘어가서 114쪽으로 갑니다. 자, 114쪽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앞에서 배웠던 순열의 개념을 쓰긴 쓰는데 거기다 이제 다른 부가적인 어떤 상황을 이제 부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연수, 숫자 카드를 가지고 자연수를 만든다. 그때 0이 아닌 서로 다른 한 자리 숫자가 각각 적힌 n장의 카드 중에서, 그러니까 0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예요. 예를 들면 나한테 주어진 숫자 카드가 1카드, 2카드 뭐 해가지고 7카드까지 있어. 내가 이 카드를 가지고 만약에 5자리 자연수를 만들어. 그럼 어떻게 해? 5자리 만들 거니까 5칸을 깔겠죠? 그럼 요 첫 번째 자리에다가 내가 고를 수 있는 카드는 몇 가지? 7가지잖아. 7가지. 그 다음은 6가지. 그럼 7, 6, 5, 4, 3에서 멈추면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이것은 마치 7명의 사람 중에서 5명을 일렬로 줄 세우는 경우와 똑같다. 그치? 아, 이거 뭐하러 계산해, 그거. 계산하지 마. 자, 그래. 그렇대. 자, 근데 숫자 카드를 가지고 계산을 할 때 항상 이제 골치가 되는 애가 이 친구죠. 0카드가 만약에 껴있다. 그럼 전체 카드가 일단 8장이 됐어요. 8장의 카드가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5자리 숫자를 만든다. 자, 그러면 똑같이 5자리를 깔아놔요. 근데 아까랑 다른 점은 뭐야, 이제? 0이 맨 그치. 이 앞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의 종류가 8이 아니고 7이라는 거죠. 0이 못 오니까. 대신 그 다음 자리에는 6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7이죠. 그쵸? 여기다가 쓴 카드는 여기다간 못 쓰지만 대신 0카드를 쓸 수 있으므로 그래서 7, 7, 6, 5, 4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0카드가 포함이 되면 그냥 맨 앞자리 숫자를 정하는 경우의 수가 하나 주는 겁니다. 0이 요 자리에 못 오니까. 그치? 그래서 0카드가 있을 때 이 친구가 들어가면 항상 얘는 조금 이제 그 깍두기 같이 취급을 해줘야 됩니다. 얘는. 자, 내려가서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표를 뽑는 게 자격이 다른 대표냐, 반장 부반장이냐, 아니면 그냥 반 대표 2명이냐, 요거에 따라서 차이가 생길 수 있죠. 자, 예를 들면 반장 부반장을 뽑을 때는 찬호가 반장이고 서연이가 부반장인 경우랑 서연이가 반장이고 찬호가 부반장인 경우를 같게 봐야 돼요, 다르게 봐야 돼요? 반장 부반장은 서로 다르죠, 그렇죠? 누가 반장이고 누가 부반장이고 차이가 있으니까. 하지만 그냥 우리 반에서 무슨 뭐 토론 대회를 하는데 토론 대회에 나갈 대표 2명을 뽑아. 그럼 요렇게 둘이 뽑힌 거랑 요렇게 둘이 뽑힌 것이 차이가 없어요. 그럼 이걸 우리가 계산할 때는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자, 자격이 다른 대표를 뽑는 경우 있죠. 자, 이 경우에는 순서가 부여가 되는 겁니다. 어떤 친구를 먼저 뽑았느냐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찬호를 먼저 뽑았는지 서연이를 먼저 뽑았는지 이게 누가 반장이냐를 결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때는 순서가 중요해요. 근데
자격이 같은 대표를 뽑을 때는 찬호를 먼저 뽑는 거랑 서연이를 먼저 뽑는 것이 차이가 없잖아. 그래서 이것은 뽑을 때 뽑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구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봐봐. 지금까지 우리가 위에서 여기서 뭐 자연수 만들고 앞에 줄 세우고 했던 순열 있죠. 그 순열이 바로 순서대로 나열이었잖아. 그죠? 요게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계속 했던 순열의 개념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반 학생이 10명이 있는데 10명 중에서 뭐 반장 1명, 부반장 1명, 뭐 서기 1명 이렇게 3명을 뽑는다. 그러면은 10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건데 계급이 다 다르잖아. 그 자격이 다 다르니까 3명을 순서대로 뽑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것은 마치 10명 중에서 3명만 줄 세우는 거랑 같은 거야. 그럼 계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지. 서연이 오케이? 오늘 학교에서 이거 다 했어? 응. 아, 했어? 자, 그런데 만약에 똑같이 10명이 있는데 10명 중에서 그냥 반 대표 3명을 뽑아요. 그러면 10명 중에서 3명을 뽑는다는 사실은 같지만 이번에는 그 3명 사이의 순서가 중요하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 3명을 뽑는 거니까 10 곱하기 9 곱하기 8까지는 똑같이 하되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 뽑힌 3명 사이의 순서가 다 부여가 돼 있는 거잖아. 그치? 누가 1번이고 누가 2번이고 누가 3번이고 정해져 있는 거잖아. 그걸 깨트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밑에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러니까 뽑힌 3명 사이에 순서를 정하는 방법으로 나눠버리면 그러면 얘네한테 부여되어 있던 그 번호표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동등한 입장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순서와 상관없이 그냥 뽑기만 하는 것을 우리가 조합이라고 부릅니다. 조합. 그래서 원래는 순열과 조합이 그 경우의 수의 뼈대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인데 중학교 때는 거의 다 순열에서 나오고요. 조합의 개념은 대표 뽑기 정도, 그다음에 몇 가지 유형이 있어. 근데 어쨌거나 순서와 관계없이 뽑는 것을 조합이라고 하고 조합은 요게 추가되면 됩니다. 뽑힌 애들 사이에 순서를 깨트리는 거 있죠. 순서를 깨트리는 그 과정이 추가가 되면 그게 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문제를 볼게요. 그러면 115쪽에 1번을 보면은 13579가 적힌 5장 중에서 3장을 뽑아서 3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아주 그냥 평범한 순열입니다. 그죠? 0카드도 없잖아. 그러면 5장 중에서 3장을 뽑는 건데 순서가 중요한 상황이죠? 그럼 서연아 어떻게 계산해? 5 곱하기 4 곱하기 3 끝났죠? 몇이에요? 4번이죠. 그 다음에 2번은요 0부터 5까지 0카드가 포함됐어. 0부터 5까지 숫자가 적힌 6장 중에서 2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2자리 자연수입니다. 자, 2자리 깔아요. 2자리 깔고 첫 번째 자리에는 내가 고를 수 있는 숫자 몇 가지? 5가지. 0카드 못 쓰니까. 자, 두 번째 자리는 또 몇 가지? 또 5가지. 그치? 0카드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25가지. 4번이 되겠네. 넘어갑니다. 116쪽으로 가면 116쪽의 3번은요 5명의 후보 중에서 회장과 부회장 자격이 달라. 자격이 다르다는 건 순서가 중요하다는 얘기, 안 중요하다는 얘기? 순서가 중요하다는 얘기. 순열로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5명 중에서 내가 2명을 뽑는데 순서가 중요해요. 자격이 다르니까. 그러면 찬호야 계산 어떻게 해? 이것만 하면 끝인 거지. 그치? 순서대로 뽑는 거니까 1번이 됩니다. 자, 내려가서 7명 중에서 2명의 급식 당번을 정해요. 급식 당번. 순서가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7명 중에서 2명을 선택을 하는데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지?
조합이잖아. 조합. 그러면 일단 7 곱하기 6까지 한 다음에 밑에서 순서를 깨트려라. 어떻게? 2 곱하기 1로 순서를 깨트리는 거죠. 그러니까 2명을 뽑았으면 2명 사이의 순서를 깨트리면 되니까 2 곱하기 1이고 3명을 뽑았으면 3명 사이의 순서를 깨트리는 거니까 3, 2, 1로 나누는 겁니다. 그죠? 그럼 답은 얼마야?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옆에 문제 보시면 117쪽에 첫 번째 문제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컬러가 있네요. 그죠? 6개의 물감을 사용해 가지고 이 그림에다가 색을 칠하는데 이 4가지 영역에 모두 다른 색을 칠한대요. 그럼 이건 단순화시키면 6개의 색깔 중에서 몇 개를 고르겠다는 얘기야? 4개를 고르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순서가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내가 빨강색을 딱 골랐어. 그럼 이 빨강색을 A에다 칠하는 거랑 이 빨강색을 B에다 칠하는 게 같은 거예요? 다르잖아. 다른 그림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은 내가 처음에 빨강색을 딱 뽑아가지고 어디다 칠할 거냐도 다 정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므로 이거는 순서가 중요한 거죠. 맞니?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계산 어떻게 해야 돼? 6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개를? 4개의 숫자를 차례대로 곱하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거 360? 네. 이렇게 되겠고, 자 내려가서 2번은요. 하나의 원 위에 6개의 점이 있는데 이 중에 2점을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는, 자 선분의 개수예요. 선분의 개수. 그럼 내가 이 6개의 점에다가 각각 A, B, C, D, E, F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인다면 선분을 하나 긋기 위해서는 채원아 점을 몇 개 선택하면 돼? 2개를 선택하면 되죠. 그러니까 6개의 점 중에서 2개의 점을 선택하고 싶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서연아 순서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치. 내가 A를 뽑은 다음에 C를 뽑는 거나 C를 뽑은 다음에 A를 뽑는 거나 결국 만들어지는 건 뭐야? 그냥 요 선분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치? 누구를 먼저 뽑든 결과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 상황. 그럼 서연아 계산 어떻게 해? 6 곱하기 5 그렇지. 자 그럼 얼마? 3번이 되겠네. 그죠? 자, 내려갑니다. 3번 문제는 1, 2, 3, 4, 5가 적힌 5장의 카드 중에서 서로 다른 3장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를 작은 수부터 순서대로 나열할 때 25번째 숫자는, 자 한번 찾아보세요. 자 답은 3번이죠? 그죠? 근데 이제 이거를 다 써보기는 좀 그렇잖아. 어? 만약에 막 50번째 숫자를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뒤에 거부터 보여줘. 샤프 왜 그래? 야, 뭐냐? 왜 뽑았어 그거? 실시간으로 돌리다. 그래. 자 이거를 하나씩 다 세보지 않고 우리가 찾아보려면은 좀 구분을 지으면 되죠. 당연히 작은 수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1로 시작하는 숫자들이 제일 먼저 나올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돼가지고 1로 시작하는 애들이 가장 먼저 나올 텐데 1로 시작하는 애가 그럼 몇 개 있느냐? 그럼 앞에를 1로 고정하고 생각하면 되죠. 여기다 1카드를 썼다면 이 두 번째 자리에 내가 쓸 수 있는 카드는 4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쓸 수 있는 카드는 3가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1로 시작하는 세 자리 숫자를 우리는 총 몇 개 만들 수 있는 거야? 12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지. 2로 시작하는 숫자. 그죠? 2로 시작하는 숫자도 똑같은 방식으로 12개. 그럼 여기까지가 딱 24개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25번째 숫자란 뭐냐면 3으로 시작하는 숫자 중에 가장 작은 수죠. 네, 그래서 3으로 시작은 했는데 가장 작은 수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여기가 1, 여기가 2가 와야 되겠지. 그치? 그래야지 3으로 만들 수 있는 숫자 중에 가장 작은 수가 되겠죠? 얘가 답이다.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야 그래야지 더 나중에 걸 물어봐도 풀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의 진도는 여기까지고 숙제는 아까 우리가 106쪽이었나? 거기가? 네, 최고 수준 106쪽 106부터 106부터 116까지 117이구나. 106부터 117까지 106부터 117까지고요. 워크북은 70부터 78까지 하면 되겠네요. 70부터 78까지 이렇게가 숙제고, 오늘 도장 받을 부분은 본교재는 97부터 101까지, 워크북은 66부터 69까지 이렇게 도장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 안 불러줘도 되죠? 가서 도장 받으세요. 수고했어요. 좀 일찍 끝났네. 2분이나 일찍 끝났네. 2분이나.